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의 반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진료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진료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시간을 빼서 촬영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냐 자꾸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당뇨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들을 저한테도 실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가 타입이 조금 다른데, 사람의 당뇨병과 유사한 게 고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아지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가 있고,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는 당뇨병으로 실은 구분을 하죠. 이거를 이제 타입 1이냐, 타입 2냐로 구분을 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과 유사하게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는 당뇨병으로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당뇨가 있는 고양이들은 반드시 인슐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에서 사용하는 인슐린이 종류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슐린이 글라진이라고 하는 인슐린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게 약간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당뇨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뇨병을 구분함에 있어서 1형이냐 2형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시적으로 온 당뇨냐,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온 당뇨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요. 일시적으로 오는 당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췌장염이죠. 췌장염으로 당뇨가 와서 당뇨 관리를 하던 중에 저혈당이 와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췌장염이 완벽하게 나으면서 당뇨가 소멸된 경우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당뇨병인데 허니문 기간이 온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뇨가 오면은 인슐린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몸에 랑과안스 샘에서 최대한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가지고 인슐린을 막 분비를 합니다. 인슐린을 조금만 줘도 관리가 잘 돼요. 그러다가 너무 조금 줘도 관리가 잘 되는데 혹시 다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고,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다시 고혈당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당뇨병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분들의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You can do it. 병원에서 수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식이관리라던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보호자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수의사로서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를 관리함에 있어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를 못하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는 건데, 그러면 넣어주는 인슐린의 용량을 어느 정도에서 맞춰줬는데, 음식을 먹는 건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조금 먹고, 글라이세믹 인덱스라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당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을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적은 음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혈당 곡선이 지멋대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당뇨 관리에 있어서 이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당뇨 관리를 할 때는 유지를 항상 규칙적인 시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이 닭가슴살 좀 주고 싶고 음식들을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주시면 돼요. 규칙적으로 주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인슐린의 용량을. 기본적으로 강아지랑 사람 인슐린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4개 정도 차이가 나요. 사람에서 단시효성, 휴물린 R이 대표적인 단시효성인데, 단시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능력은 되게 높은데 지속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지속성도 비슷하고 떨구는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휴물린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진이라고 하는 게 롱시효성, 좀 길게 가는 거죠. 사람 기준으로는 보통 글라진은 한 번을 넣는 건데, 동물들은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글라진이 2번 정도 되고, N 같은 경우도 2번에서 3번, R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주는 거죠. 그래서 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레귤러를 R을 한번 주고 관리는 글라진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미노산 서열을 그나마 동물에 가장 맞춰서 나온 캐니슐린이라고 하는 제품을 썼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그 기간, 약물의 지속 기간 이런 게 좀 더 사람 거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긴 하죠. 근데 캐니슐린이 무조건 더 좋고 뭐 휴물린이 안 좋고 이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캐니슐린으로 잘 되고 어떤 친구는 휴물린 제품을 썼을 때 더 잘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좀 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은 고혈당도 물론 안 좋지만 고혈당은 응급 상황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에는 케톤산증이 심각하게 와서 쇼크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인슐린이 과하게 들어가서 저혈당이 오는 게 이제 엄청난 그 문제죠.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뭐 집에서 뭐 혈당을 재는 방법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연속 혈당기라고 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초반에 혈당 곡선이나 아니면 인슐린 어드저스먼트를 하는 기간에는 연속 혈당기를 장착을 해서 혈당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연속 혈당기가 고혈당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맞는데 혈당이 낮은 단계에서는 약간 수치가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이 좀 낮게 나오면 얘가 진짜 저혈당인지 아닌지는 꼭 귀나 발바닥 피를 뽑아가지고 그 스트립을 찍어가지고 혈당을 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리나에서 나온 DM 당뇨 사료가 우선은 제일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핀스 WD나 아니면 로얄 당뇨 사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호자분들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 당뇨 관련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리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저보다 관리를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당뇨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호자분들 화이팅!